안녕하세요. 온달 장군입니다. 이재명이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민주당 역사상 최고라고 하는데 공산국가 또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맹종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부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이재명이 완전히 웃지 못할 사인이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관련한 대법원 선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선고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은 과연 대법원이 언제 어떤 선고를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과 행동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조 원장도 구설수에 대비해서 이재명 선고가 내리기 전까지는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일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 원장은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외부 행사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개인 경조사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해오면서 말 그대로 대쪽 판사, 소심 판사로 정평이 났던 사람인데,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도 과연 그 소신대로 원칙적인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 따르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주 단순해서 대법관이 될 정도의 실력이면 한 달 이내, 아니 일주일 내로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대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충분히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치적인 색깔만 넣지 않으면 유죄가 확실하고, 대법관 정도의 능력이면 이 정도의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서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이 대법관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심적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인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민주당은 말 그대로 폭삭 망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모두에게 권력과 현실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소신을 지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인지 엄청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의 권력에 굴복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엄청난 암흑기를 맞게 될 것이고, 대법관들이 소신을 지켜서 유죄를 선고하면 당장은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는 있어도 양심과 사법 정의를 지켜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 구성은 보수 진영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법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법원 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 2명을 제외하면 12명이 재판에 참여하는데, 진보 2명과 중도보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구성으로 보면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말 그대로 험한 꼴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중도 보수라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결론은 진보 측 손을 이들이 들어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부터도 국민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근거도 없이 그냥 잘 될 것이라고 희망 고문 안 하고 싶습니다. 저도 윤 대통령 선거 당시 4대4 기각을 예상했는데 8대0 결론이 나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법조인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것은 대법원 선고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 10일 이전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선고가 내려지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서 이재명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이 5월 10일을 넘어가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거나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온갖 엉터리 재판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자신들이 사법부 신뢰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이번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대법원마저도 무너지면 자신들이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관들은 워낙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재판 등을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간 헌법재판관들의 행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물며 재판 고수가 보기에도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얼마나 기가 작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원칙대로만 하면 유죄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꾸역꾸역 선거에 출마하고 보수 유권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결국 이재명이 대권을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김만배가 권순일 재판관을 구워 삶아서 무죄를 이끌어냈고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이 국토부가 하지도 않은 협박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냥 의견 제시라고 뭉개버리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가, 그것도 경력이 수십 년이나 되는 부장판사가 어떻게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말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민주당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신재판관이고 또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박영재 재판관이 원칙을 중시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기대를 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말고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널려 있는데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 텐데 왜 이런 하자 있는 사람을 국민들이 좋아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